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옛이야기를 가장 다정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복 한 줌도 없이 살아가던 한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그는 용기를 내어 머나먼 서역으로 떠나 복의 신을 만나 자신의 운명을 묻기로 결심합니다. 그 여정 속에서 청년은 말하는 나무를 만나고 병든 늑대를 만나며 쓸쓸한 저택에 홀로 살고 있는 한 소녀도 만나게 되죠. 과연 이 청년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우리 함께 조용히 그 따뜻한 옛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.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.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춘호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.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. 가난했지만 늘 성실하게 살았고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고 품팔이를 하려 해도 불러주는 이가 없었죠.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 총각은 복이 없는가 보네. 어느 날 늙은 나그네가 물을 구하러 춘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. 춘호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물과 소박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. 나그네는 춘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자네는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네. 하지만 복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. 저 서쪽 먼 나라 별표 서역국 별표에 가면 복의 신이 살고 있는데 그분께 여쭤보면 자네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네. 춘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이튿날 새벽 밥덩이 몇 개와 단단한 결심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. 3일째 되던 날 깊은 숲을 지나던 춘호는 큰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습니다. 그러자 나무가 낡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. 100년 동안 이 길을 지나는 이는 처음이구나. 어디로 가는 중이냐? 춘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나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나는 이 숲의 수호목인데 오래전부터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지. 자네가 복의 신을 만나면 왜 그런지 물어다오.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반드시 여쭤보겠습니다. 숲을 지나 평야에 이르렀을 때 춘호는 힘없이 누워있는 늑대를 만났습니다. 늑대는 말했습니다. 너, 날 무서워하지 않니?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니, 오히려 아파 보여서 걱정됐어요. 늑대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. 아무리 먹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. 복의 신을 만나면 이 병의 원인을 꼭 물어다오. 춘호는 또다시 약속했습니다. 7째 날, 춘호는 외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. 그곳에는 할인이라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고 눈빛은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. 이런 외진 곳까지 왜 오셨어요?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. 춘호는 다시 길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자 할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.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해요. 복의 신을 만나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꼭 물어봐 주세요. 춘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. 15날이 지난 후 마침내 춘호는 서역국에 도착했습니다. 그곳은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산이었고 그 꼭대기에는 복의 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. 춘호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. 마침내 복의 신이 부드러운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. 내가 먼 길을 와놓고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. 그런 너에게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마. 그리고 너를 위한 말도 하나 해주지. 춘호는 두 손을 모아 감사했습니다. 복의 신은 말했습니다.
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는 이유는 뿌리 밑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이네. 그것을 파내면 나무는 다시 살아날 걸세. 늑대가 아픈 이유는 뱃속에 영롱한 보석이 들어있어서 그러하네. 그것을 꺼내면 곧 회복될 거야. 할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집이 진실된 마음을 가진 이와 함께 살 운명이기 때문이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에 쉬는 춘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너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늘 좋은 것을 남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야.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차례다. 귀로에 오른 춘호는 다시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. 그는 뿌리를 파보았고 과연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쏟아졌습니다.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. 이 보물은 너에게 주마. 하지만 춘호는 그중 몇 개만 가져갔고 나머지는 다시 묻었습니다.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해요. 늑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심스레 늑대의 배를 갈라 보석을 꺼냈습니다. 늑대는 힘이 넘쳐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천년의 힘이 담긴 보석이야. 너 가져가라. 춘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그건 당신의 것이에요. 나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. 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춘호는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할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 집이 진실한 마음과 함께 살 운명이라면? 그리고 당신이 갈 곳이 없다면? 여기서 함께 지내요. 춘호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. 드릴 수 있는 건 제 마음뿐이에요. 그것이면 충분해요. 할인은 대답했습니다. 세월이 흐른 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. 춘호와 할인은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. 그들은 종종 길손을 맞이해 따뜻한 밥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.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.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 복은 깃든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복을 찾아 떠난 청년의 여정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따뜻함과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공유,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잘 자요. 혹은 따뜻한 아침을 시작하세요. 감사합니다.